안녕하십니까. 사물 이병도입니다. 11월 15일 화요일에 오늘의 시황과 함께 오늘 개장 이후에 강력한 시황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동시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수 있다는 다른 보고서 이후, PPI 보고서 이후, 도매물가 인플레이션 보고서 이후 다우지수는 300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페드가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수 있다는 또 다른 보고서가 발표된 후 화요일 주식은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34하나평균지수는 344포인트 1.1% 올랐습니다. S&P 500은 1.6%, 나스닥 종합지수는 2.5% 상승했습니다. 오전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매 인플레이션이 척도인 농산물 가격지수 10월 한 달 동안 0.2% 상승했으며 이는 다우존스의 0.4% 상승에 대한 컨센서스 추정치보다 낮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주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가 지난달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 징후를 보여 급격한 상승을 촉발한 후 나온 것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글로벌 투자 사무소의 모델 포트폴리오 구성 책임자인 마이크 로이엔 가트는 PPI Producers Price Index 생산자 물가지수 판독은 우리가 마침내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더 큰 불을 붙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추세에 큰 불을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지난주 소비자 하락세를 받아들였으며 오늘의 초기 반응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는 연준의 발언은 현재 매우 이질적이며 어떤 관리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매파적이거나 비둘기파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말 8월 9월에는 연준의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연준의 입장은 초강경 매파의 발언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연준의 발언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파적이거나 비둘기파적이거나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결국은 연준이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은 지난 4일 중 3일 동안 상승했습니다. 모든 주요 평균을 월별 이익을 위한 속도에 맞추십시오. 다우지수는 11월 3.7% 상승했습니다. S&P와 나스닥은 각각 3.9%와 4.4% 올랐습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회사가 월스트리트 수익 및 수익 추정치를 상회하고 연간 가이던스를 높인 후 월마트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홈데포도 강력한 결과를 보고했지만 1년 내내 지침을 유지했습니다. 주가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반도체 TSMC, 루이지애나 퍼시픽, 파라마운트 역시 레귤레터리 파일링, 규제 서류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스웨이가 첫 두 포지션을 새로운 포지션을 매입하고 마지막 포지션에서 지분을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급등했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스웨이가 타이완 반도체 TSMC와 루이지애나 퍼시픽, 파라마운트를 신규로 매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타겟, 로에즈, 베스앤바디 워크스, 메이시즈, 콜즈 및 푸드라커의 소매 보고서와 함께 수익 시즌이 계속됩니다. 버크셔 해스웨이의 워렌 버핏의 스승이라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멘토라 얘기할 수 있는 버크셔 해스웨이의 부회장 찰리 먼거 현재 98세의
연세를 가지신 이 찰리 먼거 현인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에 대해 성공에 대해서는 작은 기적이라고 칭찬을 하여 주고 자동차 비즈니스의 작은 기적이라고 부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찰리 먼거는 암호화폐가 사기와 망상의 나쁜 조합이라고 말하면서 납치자에게 좋습니다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찰리 먼거는 FTX, 소위 FTX의 붕괴에 따른 그 이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해이론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찰리 먼거 버크셔 해스웨이 부회장은 디지털 화폐가 사기와 망상의 악의적인 조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것은 아주 나쁜 일입니다. 먼거는 화요일 스퀘어코 박스에서 방영된 CNBC의 베키 퀵과의 인터뷰에서 납치범들에게 좋은 통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뜨거운 모든 거래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매춘이든 비트코인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8세의 투자자인 논평은 업계의 격렬한 한 주 후에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거래소가 운영되고 기본 FTT 토큰의 가치가 급락한 후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바이낸스는 고객 자금이 잘못 취급되었다는 보고와 FTX에 대한 미국 정부의 조사 의혹이 제기된 후 FTX 인수 거래를 철회했습니다. 당신은 많은 망상을 보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사기이고 부분적으로는 망상입니다. 그것은 나쁜 조합입니다라고 먼거가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코인 매트릭스에 따르면 세계 최고 암호화폐인 암호화폐는 올해 60% 이상 하락하여 17,000달러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먼거는 좋은 아이디어는 비참하게 지나치면 나쁜 아이디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먼거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아무도 내가 당신에게 팔고 싶은 물건이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블록체인입니다. 여러분, 암호화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FTX의 붕괴는 그것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 첫 번째 이슈는 연준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두 번째 이슈는 월마트의 식료품 이전. 세 번째 이슈는 G20, 우크라이나 침공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홈데포와 인플레이션. 다섯 번째 이슈는 100만 명의 채권자를 만들어낸 FTX의 이야기를 안 다룰 수가 없죠. 첫 번째, 연준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월요일 주가는 예상보다 나은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이어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며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날에 있었던 모멘텀을 멈추기에 충분할까요? 연준 관리들이 새로운 경제 데이터를 씹으면서 말하는 것은 그것과 많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월요일에 우리는 이 밀고 당기기를 약간 맛보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시작은 약하게 시작하다가 중간장에서는 강하게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또 내리는 밀고 당기는 하루였습니다. 라이언 블라드의 연준 부의장은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사용해온 잠재적인 금리 인상 완화에 대해 보다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총재는 시장에 스스로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의 연설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리사 쿡 연준 총재 마이클 마 연준 부의장이 화요일에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 회담 결과를 우리가 한번 지켜봅시다. 두 번째 핵심 이슈는 월마트의 식료품 이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월마트는 급등하는 인플레이션, 변화하는 고객 행동 및 너무 많은 원치 않는 재고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최대의 소비업체인 이 소매 업체에도 큰 에이스가 있습니다. 이 소매 업체는 또한 미국 최대 식료품점이기도 합니다. 그 강점은 회사가 화요일의 분기실적 보고서에서 기대를 능가하도록 도왔습니다. 월마트는 또한 연말연시 쇼핑 시즌이 시작되면서 올해 전망을 상향 조정했으며 초과 재고를 정리하는 데 더 많은 진전을 보였습니다. 식료품은 더 적은 이윤을 제공하지만 더 큰 할인에 대한 월마트의 명성은 이 높은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신규 및 고소득 고객을 포함하여 식료품 쇼핑객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월마트는 화요일에 식료품 시장 점유율이 지난 분기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이슈, G20 20개국 선진국 우크라이나 침공을 맹비난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인도네시아 회의에 참석하는 가운데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G20 정상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력히 규탄하고 성장 억제, 인플레이션 증가, 공급망 교란, 에너지 및 식량 불안정 강화, 재정 안정성 위험 증가 등 엄청난 인간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세계 경제의 기존 취약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의 초안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상회담의 중심 무대가 된 데 대해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승자박한 꼴이죠. 러시아가 참 스스로 자승자박에 제대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네 번째 핵심 이슈, 홈디포와 인플레이션. 홈디포의 분기별 결과는 화요일 매출 성장률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했다고 보고한 주택 개량 체인의 최고 실적과 최종 실적을 상회했습니다. 회사도 전망을 고수했습니다. 데드데크 최고 경영자는 우리는 사업 전반에 걸친 프로젝트 관련 카테고리의 강점에 힘입어 3분기에 또 다른 견실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세분화된 수준에서 우리는 40년 동안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평균 티켓은 89.67불로 거의 9% 증가했으며 소매평방 피트당 판매는 618불.5로 5%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전체 고객 거래 건수는 4억 980만 건으로 4% 이상 감소했습니다. 아무리 홈디포를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의 악영향은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 이슈, 오늘의 키 이슈. FTX는 100만 명의 채권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몰락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는 100만 명 이상의 채권자를 가질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회사의 챕터 11 파산 사건에 대한 새로운 서류에서 말했습니다. 3일 전만 하더라도 10만 명의 채권자를 가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만은 100만 명 이상의 채권자가 나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세계에 처음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비교하기 위해 FTX가 처음 제출한 금요일에 10만 불 이상의 채권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암호화폐가 펜을 강타했을 때 CEO에서 사임한 FTX 설립자 샘 뱅크만 프리드가 의 리더십과 FTX의 복잡한 자산 및 사업 처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현대에 이렇게 발달된 양명한 세상에 주먹구구식 거래를 했다는 건
장부 처리를 회계 관리를 했다는 건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뱅크맨 프리드 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는 인출을 처리할 수 있도록 FTX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고객 자금을 빌렸다고 CNBC가 이전에 보고했었습니다. 여러분, 일장춘몽이라는 이야기가 샘 뱅크맨 프리드에게 적용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장춘몽. 일장춘몽입니다. 찰리 먼거의 암호화폐가 사기와 망상의 나쁜 조합이라고 말하면서 납치자에게 좋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내리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은 행복한 하루를 가지십시오. 항상 투자 전에 충분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십시오. 현재 워렌 버핏은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황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리세션에 들어가는 현재의 모든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의 행복과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다시 한번 힘찬 격려 보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